자, 한규진 선생님, 대구미술관 왜 오셨죠? 대구미술관이요? 네. 오늘 제 친구가 친구 누구다? 네. 저. 제 친구가 자기 소장품을 미술관에 첫 기증하는 미팅? 네, 미팅을 제가 주선했거든요. 미팅 알겠습니다. 주선했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저 너무 설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소장한 작품 중에 한 조각 작품 한 점을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미팅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뭔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손가락 나오네. 저희가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미인하고 내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대구미술관에 왔다가 관장님 뵙고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기증 문화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젊은 작가의 작품을 제가 미술관에 빌려줬는데 네. 어느 날 이제 미술관에 이제 보통 빌려주면 초대하잖아요. 전시 오세요 해서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환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정말 멋있다. 그래서 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기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여기 앞에 계신 황규진 디렉터 선생님께서 그거 미술관에 물어보면 그 작가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 작가가 참 좋은 작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제 제 주변 컬렉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기증은 록펠러 같이 진짜 유명한 기업인들만 해야 받아주지 일반인 컬렉터가 기증을 한다고 하면은 미술관이 뭘 좋아하겠나 이래가지고 많이 오래 일하셨잖아요. 네, 기증도 네. 정말 많이 받아 네, 네. 보셨고 그러면 보통 미술관에서는 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이 젊은 컬렉터들이 진짜 많이 보고 있을 텐데 네. 기증이 왜 좋은지 이런 것들 네, 편하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로 미술관 큐레이터로 활동한 지가 33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나이만큼.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선생님. 제가 미술관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고 사실은 이 미술관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 기증 유도한 일들 그런 게 지금도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 다 살아 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 기증이란 행위는 선뜻 마음 먹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도 운명이 있듯이 작품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국에는 그 작품이라는 존재가 가장 편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떤 장소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장소성의 의미가 가장 극대화되는 게 또 미술관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믿고 조금 그렇죠. 맡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 들어감으로 해서 사실은 그냥 어떤 개인의 손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게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생명을 연장받을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도 계속 재해석되고. 재해석되고 누군가한테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실은 기증이란 행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면서 사실은 더 나가면은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전 세계 미술관들 다녔는데 미술관 관장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기증 유도하는 거더라고요. 양복 입고 남자들이라면 여자들이라면 딱 드레스업 하고서는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해서 우리 미술관 작품을 끌어올까. 그리고 그 과정을 얼마나 품위 있게 해줄까.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증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정말 의미 있는 행위가 이 미술관의
기증이라는 결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존재가 얼마나 이렇게 빛나고 있는가 네. 이런 대화를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증 절차를 모르세요. 그걸 몰라서요. 이거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가지고 네. 있는 미술 작품이 다 기증이 되는 게 네. 아니고 네. 일단 첫 번째 네. 단계가 뭘까요? 뭐냐면 일단 기증자가 의사를 밝혀오시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 찾아오는 그럼요. 것처럼. 찾아오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네. 그리고 실례합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네네. 두 그리고 번째. 제가 근데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실 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그 의사를 갖고 가진 분의 정말 절대적인 자유 의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증을 표시했다가도 마음 변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완벽하게 100% 네, 의사를 네. 밝힐 때는 마음을 딱 확고해야 돼. 그렇죠. 아까워하면 안 돼. 네, 그리고 그 결정 자체가 기증자의 온전하게 속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미술관은 기다려요. 맞아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의사를 밝혀 오시면 네. 미술관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제 회의 체계가 있어요. 그쵸. 심의 회의 심의, 체계. 네. 근데 미술관의 소장품이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회의를 엄격하게 맞아요. 진행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너무 떨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 기증 의사가 밝혀진 작품에 대해서는 그거를 회의에 올리는 큐레이터 혹은 디렉터가 대행자가 돼서 굉장히 열심히 설득해요. 심의위원들을. 마치 변호사처럼. 네. 대행인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작품이 어떤 중요성이 있고 이번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미술관에서 기증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 작품이 들어올 경우에는 다른 소장품들하고 어떤 맥락을 연관성이 구성을 있는가. 해서 우리 소장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풍요로워질 거다까지를 설명을 해요. 그것이 3단계네요. 3단계예요. 일단은 기증 의사 밝히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완전한 자유의지여야 의지여야 함.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 심의 회의. 그래서 무사히 통과한 작품들은 이제 미술관의 그 레지스트라들에 의해서 등록 절차를 밟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증이 결정된 작품들은 미술관이 그 비용들 다 부담하고서 열심히 끌고 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된 작품들은 큐레이터들에 대해서 연구돼요. 그쵸. 연구돼서 해석이 잘 되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해석 정도에 따라서 각종 전시에 활용되거나 다양한 전시에. 또 미술관 자체 발간하는 출판물에 소개가 된다거나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가 되죠. 그 또 여기서 절차예요. 빌려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럼요, 다른 그럼요. 전시장으로. 네네. 근데 작년이 대구 맞아요. 미술관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해였는데 작년에 그 한국 수묵화단의 최고봉 서세옥 선생님의 작품이 90점 기증됐고요. 90점이나 기증이 됐고. 네, 다 심사했어요. 그 다음에 최말린 선생님 또 한국 오. 추상 조각의 네. 대부 같은 네네. 분이죠. 아주 절대적인 추상 세계를 이루신 분인데 최말린 선생님의 작품이 58점이 기증이 됐는데 저는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냐면 조각은 10점 미만인데 사실은 최말린 선생님 드로잉이 굉장히 본 적이 훌륭하거든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부터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조각가의 드로잉은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공간이 보여요. 맞아요. 곰니도 그래서 그렇잖아. 꼼니도 그렇죠. 그래서 드로잉 제가 너무 멋있잖아. 최말린 선생님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나눴는데 그게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전시하면 너무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그래서 액자를 너무 예쁘게 만들었고요. 종이 상태로 왔는데 그거 액자해서 지금 선생님의 조각하고 같이 나서 관람객들이 더 입체적으로 선생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해놨어요. 우와. 저는 그럴 때가 제일 기뻐요. 진짜 재미있어요. 네,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한 작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작품들이 갖춰졌을 때 그걸 해석을 하고 그쵸, 근데 과정까지. 더더욱 그 작품들이 기중으로 들어와 줬으면 더 좋고 뭐 그런 일들이 미술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건희 컬렉션 또 21점이 대구 미술관에 들어왔잖아요. 아, 그러면 벌써 지금 네, 거의 200점 가까이네요. 지금 그렇죠, 아까 90점, 그렇죠. 58점. 네. 작년에 숫자로는 총 270점 기증됐어요. 아주 다양하게. 그런데 그게 그걸로 사실 또 결국엔 지역사회에 네. 너무 좋은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큐레이터들한테는 큰 숙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해석할 덩어리가 맞아요. 뚝 들어와서 연구. 요즘 바빠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바쁘고 미술관 선생님을 네. 바쁘게 하려면 기증을 열심히. 행복한 바쁨 속에 있어요. 우와. 그래서
사실은 미술관 소장품이 온전히 메인만으로 충족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매입과 기증과 그다음에 아카이브 발굴하는 일까지가 같이 가서 미술관이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나서 해주시니까 저 오늘 너무 기뻐요. 아니 근데 선생님 너무 한국의 니나 샤이먼 같아요. 저 요즘에 그 니나 샤이먼 책을 읽고 있었어요. 네, 네. 연관성의 예술, 네. 참여로서의 박물관. 근데 제가 관장님 만나러 간다 그래서 되게 좀 그런 의식이죠. 네. 무섭고 딱딱하고 막 이렇게 앉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선생님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기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되게 따라다녀. 뭔가 뭔가 네, 컬렉터로서 살면서 네. 우리가 컬렉터가 기쁠 때가 뭐 자기가 소장한 작품이 네. 가치를 인정받을 때 또는 네. 뭐 옥션에서 가격이 올랐을 네, 때 네, 리세일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네, 네. 근데 그것과 정말 차원이 다른 네. 너무 행복한 일이 네.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증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네. 분들은 네. 이런 절차도 알게 되시고 그럼요. 또 그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아우 저거 내가 살면서 저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나. 네. 근데 사실 보면서도 이미 항의를 하고 있고 충분히 어느 정도 작품이 좋을 때 보고 나면 좋은 미술관에 한번 기증 관련해서 상담도 해보시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미술관도 네. 되게 참여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정말 많은 기증자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때 기증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그 기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수족처럼 여기는 그 소중한 작품을 기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증 받는 사람한테 신뢰가 없으면 기증을 안 맞아요, 해요. 사실. 그 신뢰란 어떤 거냐? 내가 작품을 줬어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관리해 줄 네, 거다. 맞아요. 그다음에 저 작품을 정말 사랑해 네, 줄 맞아요. 거다. 그리고 사랑을 넘어서서 저 맞아요. 작품을 정말 잘 활용해 줄 거다라는 맞아요. 믿음이 있을 때 기증이 돼요. 저도 사실 네. 선생님 네. 인터뷰랑 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랑 뭐 기사 이런 네, 걸 많이 네. 보내줘서 그랬어요. 마음이 좀 편한 네, 거예요. 네. 그래 내가 대구미술관이라면 네. 맡길 수 있고 네. 내가 비록 대구에 자주 안 와도 네. 진짜 재밌겠다. 한번 네, 해보고 네. 싶다. 그래서 근데 여기 온 순간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선생님 저 무슨 작품도 있어요. 언젠간 제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 꼭 이게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잘 기다려요. 선생님, 인내심 있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다. 오늘이 아마